혹시 전기차는 사고 싶은데 나중에 팔 때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테슬라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에서 100만 마일, 즉 160만 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60만 킬로미터는 한국에서 승용차의 평균 주행 거리로 따졌을 때 자그마치 10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전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게 보이면 참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도 점점 짧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현재 제작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에 장착된 배터리의 수명이 약 50만 킬로미터에서 80만 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죠.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한국인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평균 39.2km, 연간으로 따지면 14,308km입니다. 이 수치로 따져보면 약 33년에서 56년을 주행할 수 있는 수명입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나요? 금년 7월 유튜버 알렉스 벤즈가 데이비드라는 포토그래퍼를 인터뷰했습니다. 데이비드가 2014년 테슬라 모델 S를 구입한 지 5년 만에 자그마치 34만 2,300km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성능은 약 11% 정도 떨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34만 2,000km는 한국인 평균 승용차 운행거리로 봤을 때 거의 24년을 운행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이 배터리 때문에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엔진 차량보다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하네요. 5년 동안 34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하면서 수리비와 관리비로 들어간 비용은 아주 미미하다고 하더군요.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관리비가 적다는 것이잖아요. 차 안에 움직이는 부품 개수가 예를 들어서 기어, 그럼 벨트 같이 회전하는 부품 수가 엔진차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죠. 데이비드는 단지 타이어와 에어필터 그리고 와이퍼 같은 소모품만 교체해 왔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안 쓰니까 아직도 새 거와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현재 모델 3에 장착된 배터리가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63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직업상 매일같이 그 먼 길을 운행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160만 킬로미터로 운행할 수 있는 수명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일렉트릭이라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은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실험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이 정식 발표 전에 기사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현이 되면 서울과 부산을 자그마치 2,000번 이상 왕복할 정도로 배터리 수명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의 연구실에서 그 새로운 배터리를 20도, 40도, 그리고 55도의 온도에서 연속적인 충전과 방전 사이클 테스트를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배터리 수명이 좋지가 않죠. 40도의 고온에서 4,000번 정도의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테슬라 차에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6,000번 정도의 사이클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테스트로 160만 킬로미터의 수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과연 누구한테 이렇게 수명이 긴 배터리가 필요로 할까요? 장거리를 계속해서 주행해야 하는 트레일러 트럭이나 고속버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트럭에 장착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로봇 택시에 사용하는 것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2, 3년 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일론 타임을 고려해서 약 5년이나 6년 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이 로봇 택시는 아마 청소하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에 20시간은 계속해서 쉬는 날 없이 운행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배터리 수명이 로봇 택시 한 대당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론은 현재 팔리고 있는 테슬라의 차체와 모터는 이미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디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수명만큼 배터리 수명도 늘리기 위한 기술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율주행하는 로봇택시가 나오면 여러분은 타시겠어요? 모델 3를 소유하고 있는 저는 왕복 50km의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약 70%의 거리를 오토파일럿에 맡겨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은 고속도로나 강변도로 같이 신호등이 별로 없는 길입니다. 오토파일럿에 익숙해진 저도 복잡한 시내를 차에 장착된 컴퓨터에 100% 맡겨놓고 차 뒷자리에 앉아있을 것을 생각하면 좀 아찔한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컴퓨터는 이미 차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딥러닝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만 계속 개발한다면 자율주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글의 웨이모같이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회사는 카메라 외에 라이다와 도로의 3D 매핑 기술 그리고 5G 커넥션을 이용해서 자율주행하는 동안 최대한 정보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에 반해 테슬라는 그런 라이다나 3D 매핑 또는 5G 같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8대의 카메라와 센서에서 받아들인 정보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입력되는 이미지를 마치 사람이 앞에 보이는 환경을 인지하는 만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나 주정부 또는 국회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5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실행되고 그 택시가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테슬라는 다른 회사가 쫓아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우버, GM 등 여러 회사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본체와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작한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 각각의 차량에 160만 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면 택시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수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이 기계의 자동화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거나 극심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40이 넘은 분이 새로운 직종, 즉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린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해야만 앞으로 남은 60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죠.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로 올라타서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하는가는 우리 각자의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